제4주차 2강 2차 시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개관을 하고, 자, 일본 문화 키워드로는 경축일, 골든 위크, 그리고 현지 이야기로는 오사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과 한국과 일본 차례를 보면 한일 관계의 역사, 제1한국인, 일본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 속의 일본 이렇게 차례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차례 1, 2 부분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요. 3, 4번 위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선사시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 상식으로 이제 교양 수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괜찮을 만한 것이 요 야요이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시대 구분을 할 때 이 시대를 두고 야요이 시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요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 괜찮겠죠? 자, 이게 뭐냐? 자,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한반도로부터 이제 일본으로 도래한, 건너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뭐 만들어진 일본의 이제 최초의 문화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학계의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벼농사를 뭐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문화이고, 또 청동기, 철기를 사용한 뭐 흔적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그 일본의 이제 지도를 여기 이제 홋카이도가 있고, 이렇게 혼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큐슈까지. 보통은 오키나와 여기 아래 있고요. 보통은 한반도하고 이제 가까운 여기 큐슈, 일본의 슈슈 지방에서 요 흔적들이 뭐 많이 보인다고 해요. 자,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뭐 키워드가 야마토 정권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야마토 시대라고 일컫기도 하거든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당연히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아스카 문화 또는 뭐 아스카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아스카는 현재로 치면 일본의 이제 나라 지역의 이제 옛 지명이에요. 그 오사카, 뭐 교토, 나라 할 때 그 나라 지역의 이제 옛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제 그 일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스카 문화가 뭐냐? 자, 이 6세기 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6세기 때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 이 쇼토쿠 태자라는 이 천황의 이제 아들이죠. 태자니까. 이 쇼토쿠 태자가 집권을 하고 있을 시기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백제의 왕인 박사, 이제 유명하죠. 그 백제의 여러 이제 학자들, 박사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쪽에서는 파견이 된 거고, 초대를 해서 뭐 불교, 뭐 한자 등등을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스카 문화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불교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그 중앙 집권 체제도 이제 강화를 하고, 또 여러 이제 뭐 절 등을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가 만든 가장 유명한 절로는 호류지라고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이제 있을 텐데, 그 일본 나라현에 이제 있는 유명한 이제 절이에요. 그
유네스코로도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일본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의 이제 절이고, 여기 아스카가 아까 전에 지금 현재의 나라행의 옛 지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라행에 있고요. 나라현에 있고, 여기 사진에 등장한 아스카테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류지는 쇼토쿠 태자가 지은 절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중세시대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교류가 있었고, 자, 그리고 근세로 넘어와서는 중요한 사건이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회란,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근세에서는 조선통신사. 이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교과서에서도 아마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본으로 이제 파견된 조선통신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근세로 넘어와서, 자, 여기 쓰시마 번. 자, 이게 번이 뭐냐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뭐 쓰시마 번, 사츠마 번. 자, 번이 과거에 이제 일본의 행정구역을 이제 뜻해요. 자, 일본식 발음으로는 한이거든요. 스시마한, 뭐 사츠마한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은 게 이제 번이 되겠죠.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근현대사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의 조선 침략 사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자세히 뭐 짚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이제 현재까지, 자,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뒤에 현재까지를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역사 교과서 뭐 왜곡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뭐 독도 문제 등이 아직도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1한국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1한국인은 1910년대에는 일본에 살았던 한국인은 주로 유학생 또는 뭐 노동자, 탄광, 철도, 부설 공사에서 이제 일을 하던 노동자들. 자, 그리고 1920년대부터는 한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그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뭐 도쿄라든지 오사카, 특히 오사카가 이제 굉장히 많았죠. 오늘 이제 현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역도 이제 오사카인데, 오사카에는 그 코리아타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그 지역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일본 그 지역 풍토, 뭐 자연과 풍토에서 관동 대지진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1923년 9월 1일에 이제 일어난 대지진인데, 그 한국인이 뭐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뭐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제1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학살당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뭐 여전히 남아있는 뭐 문제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일본이 패전한 후에 뭐 많은 이제 제1한국인들이 귀국을 했지만, 귀국을 못한 이제 제1한국인들도 있잖아. 그들이 조선학교를 설립을 하죠. 가끔 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뭐 요즘엔 잘 하지 않지만 이제 과거의 다큐멘터리 시사 교양 프로 보면은 종종 등장을 하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인 게 뭐 남북한 그 출신을 두고 또 이게 또 갈라져 있어가지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교양으로 재미있게 뭐 일본어 공부도 해보고 문화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 속의 한국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본 속의 한국 문화를 보니까 자, 근대에는 한국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정도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한국의 이제 도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되기도 했어요. 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이제 많이 이제 끌려가서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많이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이제 일본의 그 야키모노라고 하거든요. 그 도자기 문화를 많이 이제 번성시켰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도자기 문화를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높이 평가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제 좀 기술력을 뺏어오려는 그게 더 이제 강했겠죠. 이 시기에는. 자,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제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가 그 88 올림픽도 있었고 뭐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인식이 아주 조금씩 이제 변화하던 시기였고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고요, 사실. 자, 그리고 겨울 연가 붐이 이제 일었었죠. 후유노 소나타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한류가 본격적으로 연사마라든지 뭐 지우히메라든지 여러분들이 겨울 연가 드라마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이었었죠. 자, 그리고 한국 요리. 여기 대표 사진으로는 신주쿠의 한국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오사카 아까 그 코리아타운에는 뭐 한국 음식점이 즐비해 있고 각 지역마다 제가 유학했던 규슈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다 이제 한국 음식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비싸. 단점은 엄청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한국인이니까 그 본 고장의 맛을 알잖아. 그래서 완전 한국 그 맛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인 입맛에 맞춰진 조금 퓨전 스타일의 한국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오사카 지역에는 그 집단 거주 지역, 뭐 코리아타운도 굉장히 크게 있고 도쿄에도 있지만 그 이제 여러 조선 한국 음식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는 야키니쿠. 그러니까 그 불에 이제 철판에 이제 구워서 상추쌈을 싸먹는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가 있잖아요. 뭐 그거라든지 이제 김치. 조선 절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쯔케모노라고 하거든요. 그 절임을. 김치도 어떻게 보면 그 저장식, 담금 요리니까 그 일본인 정서에는 일본인들은 그 당근, 오이, 뭐 무 이런 야채들을 소금이나 그 된장에 절여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본인들의 이제 그 김치하고 그 쯔케모노하고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조선식 쯔케모노다라고 해서 조선식 쯔케모노 해가지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조선 절임이라는 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김치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국 음식점이 뭐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아졌고 또 워낙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유학 오는 뭐 결혼해서 이주하는 일본인도 이제 늘어날 정도로 그 문화 유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요리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이제 갖고 있죠. 유튜브에도 보면은 되게 뭐 많지 않을까? 내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한국 요리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 소개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한국 속의 일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건축물은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서울역, 구역사 건물. 이게 일본식 근대식이죠. 일본 근대식. 일본 근대식
건축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서울역, 구 역사 말고도 뭐 서울시청사, 뭐 서울대학교 옛날 본관 등등 근대 건축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일본식 가오, 뭐 예를 들면 여기 목포, 군산, 포항도 있는데 인천에도 이제 많이 남아있죠.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약간 요런 2층 집에 이제 목조 형태이고 뭐 이런 것들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일본식 이제 건물 형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국 속의 일본 요리. 이것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이제 되게 많지 뭐. 그리고 한국 속의 일본 요리 하면은 대표적인 거 막 떠오르는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봐봐. 물론 이제 뭐 일제강점기 시대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요즘에는 일본 음식을 직접 이제 유학을 가서 또는 취업을 가서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본 음식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유학을 통해서 미소시루, 일본식 된장국 정도는 끓일 수가 있고요. 뭐 깊은 맛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자, 일단 우동, 그리고 메밀국수에 해당하는 소바, 그리고 돈까스. 그 돈까스가 그 경양식 돈까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양식 형태가 있고, 그 바삭한 튀김 옷을 입힌 그 튀김 돈까스 있잖아, 두툼한 거. 그게 일본식 돈까스죠. 그리고 또 뭐 초밥은 너무 흔하고, 그리고 샤브샤브도 원래는 일본 그 형태죠. 스키야키라든지 샤브샤브라든지. 그리고 뭐 이자카야에 가면 오코노미야끼, 그리고 뭐 타코야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들이 되겠죠. 너무 많이 이제 유입이 되어 있지. 자, 이어서 문화 키워드와 현지 이야기. 오늘의 문화 키워드는 경축일, 골든 위크. 자, 슈쿠지츠, 고울덴 위크. 그 다음에 현지는 오사카. 자, 먼저 일본의 이제 경축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취업을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생활 일본어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요런 휴일들도 염두를 해서 좀 계획을 짜는 게 좋겠죠. 자, 1월 1일 신정에는 반드시 쉬고요. 우리하고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성인의 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뭐 성인의 날 하면 뭐 그렇게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잖아. 자, 그렇지만 일본은 어떤 대대적으로 이제 기모노도 차려입고 굉장히 이제 그 성대하게 주변 친구들, 뭐 가족들, 특히 가족들 부모님께서 축하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식 하기 이전에 요 성년의 날, 성인의 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자, 그 다음 건국기념일, 뭐 춘분, 그리고 뭐 쇼와의 날, 그 천황 생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5월 4일 숲의 날이래요. 모리노히라고 하는데, 뭐 우리의 그 식목일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린이날은 완전히 같아요. 고도모노히. 자, 그 다음에 뭐 바다의 날, 산의 날, 경로의 날, 그리고 추분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도쿄올림픽을 기념해서 이제 제정이 된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축일이 있고. 자, 중요한 거. 요 정도는 이제 미나상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골든 위크. 일본식 발음으로는 고울덴 위크라고 하는데, 자, 보통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걸친 약 일주일간의 긴 연휴예요. 일주일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를 못했지만 이 시기에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 한국 여행,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을 이제 많이 떠나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왔지. 요 시기에 예전에 명동에 가면 일본인들 이제 특히 많았었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현지 이야기 오사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일단 오사카는 긴키치호에 해당하고요. 이 긴키치호에는 교토, 오사카. 자, 지난 시간에 그 토도후케 나왔었잖아. 도쿄토, 홋카이도 각각 한 개씩 있고, 도도후켄에서 그 후에 해당하는 게 교토후하고 오사카후 두 군데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오사카. 자, 그리고 오늘 그 아스카 문화 소개할 때 현재의 지명인 나라현이 등장했었죠. 그 호류지. 그 쇼토쿠 태자가 지은 거. 자, 그리고 오늘의 그 오사카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거. 오사카조, 오사카 성이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자, 그래서 이 긴키지방, 긴키치호가 원래 고대 이래에 일본의 이제 중심지였죠. 지금은 이제 수도가 도쿄, 동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동 지방이 더 중심이라면 과거에는 이 긴키지방이 더 중심이 되었죠. 특히 여기 교토가 수도였으니까. 자, 위치는 여기 핑크색. 긴키치호. 자, 여기 보면은 교토, 오사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사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사카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오사카 성에도 이제 방문을 하고 저 혼자 이제 여러 군데를 방문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을 좀 날리는 바람에 사진이 지금 5장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사카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제 마칠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사카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이제 일본 여행지로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사카 하면은 어떤 이제 저도 관광객 모드로 다녀온 거기 때문에 딱 내가 어디 그 갔다 왔다 그런 그 랜드마크 일종의 그 핵심 그 스팟이 있잖아. 사진 찍는 대부분이 글리코상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게 이제 여러 번 이제 리뉴얼 된 거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다녀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낮보다는 저녁에 이렇게 불을 밝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사진을 보통 이제 많이 찍죠. 이게 이제 오사카의 그 남바역이라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번화한 이제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서 사진을 찍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일본의 그 과자 회사 그 5개 광고판 전광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캐릭터를 이제 글리코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떤 일종의 그 마스코트 정도가 된 것 같아. 오사카 하면은 이걸 떠올릴 정도로. 사진이 이제 많이 없는 게 너무 이제 아쉬운데 이때 이제 그 교수님을 이제 뵈러 같이 사진 찍은 일본인 교수님을 뵈러 이제 방문을 했던 거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똑같은 포즈라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 하면은 이렇게 칸이 이 개 모형이 그 간판에 대형 모형이 달린 간판이 즐비한 그 식당가가 또 유명하죠. 이때 중국인들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있어. 여기 막 면세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거 봐봐. 이렇게 한글도 나올 정도로 우리도 명동 가면은 여기가 막 어딘지 모르겠을 정도로 막 중국어랑 일본어가 되게 많이 쓰여져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일본어를 거의 들을 수가 없었어. 막 중국어 아니면 막 한국어. 아무튼 사진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오사카 현지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